훅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이제 오늘 밤 9시 30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죠. 이 CPI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서도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8%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22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오늘 3% 가까이 빠지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51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5% 넘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이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기준가 대비 시초가는 낮게 형성돼서 시작했지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크고 관망세가 짙은 장세라지만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요즘의 국내 증시입니다. 이런 장에서 손실을 키우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을 가져오느냐 아니냐가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혼자 투자하다가 걷잡을 수 없이 손실이 커져만 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투자가 이제는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문가님 오늘도 모셔봤습니다. 탄탄한 기본기에 기술까지 겸비를 한 분이죠. 바로 위너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철저한 시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전문가님의 기술로 불기둥 세우는 종목까지 바로바로 캐치를 해주십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나 요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짚어주실 예정이고요. 그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어떤 거가 있을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내일 장의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장의 전략까지 다 들어보기에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죠. 그래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장 중에도 장 전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해서 받아보시라고 저희 방송 50분 동안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이 시장 분석도 다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님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느라 QR코드 스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방송 공략주도 노란톡 안에서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시고요. 또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하시는 노란톡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를 알게 되시면 내가 왜 이제서야 위너를 알았을까 많이 후회를 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수익률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 안에서 제시해 주신 노란톡 공략주의 수익률입니다.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서 이슈와 수급에 따라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를 한 종목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당일에 사서 팔고 수익을 실현한 당일 수익 종목부터 하루 만에 30% 가까이 수익을 내신 유틸렉스 같은 이길 수익 종목도 있고요.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짚어가면서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방송 공략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은 손실을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했을 만큼 어려운 장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 장에서도 현대차처럼 무거운 종목으로도 6%에 가까운 수익률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노란톡 공략주는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입장 방법으로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이 제시해주시는 이런 노란톡 공략주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은 탄탄한 기본기 플러스 기술까지 겸비를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너 전문가만의 시그니처 매매법, 바로 불차트 매매법이 있는데요. 이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불기둥을 확실하게 뽑아내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떤 수익을 가져오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불차트 매매법으로 공략한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혼자 매매하면서는 도무지 만나보기 힘든 세 자릿수대의 상승률이 이미 불차트 매매법의 능력을 입증시켜주는데요. 보유 기간을 보시면 길어야 2달입니다. ST큐브는 위너 전문가님의 대표적인 불차트 공략주죠. 2달 만에 374%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대주산업도 2주 만에 117%의 수익률을, 샘표는 단 하루 만에 34%의 수익을 내주셨죠. 불차트 공략주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2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요. 지수의 분위기, 시장의 흐름 정말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불기둥을 뽑아내는 공략주들이거든요. 요즘처럼 혼자서는 오르는 종목을 찾기 힘든 시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불차트 매매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불차트 매매법에 대한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문가님이 이슈와 수급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확실하게 분석해가면서 가져오신 방송 공략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략주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고 더 정확한 내용 그리고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 30분에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 안에서 9시 5분부터 미디어 강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미디어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계좌에 불꽃을 일으켜주는 불꽃남자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의 시장이 어떤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결정은 사실은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제 내일 국내 시장이 더 이상 더 하락할지, 이제 단기적 반등이 오면서 최소 한 달 이상은 상승 랠리 이어갈지는 오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클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로 2200포인트 올라가지도 못했죠. 네, 재차 다시 빠진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2년 반 만에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기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자, 0.2% 전월 비, 그러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초강축, 긴축 속도 아닙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자, 금리 인상하는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또 올라갔다. 자, 이 말은 연준이 강하게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자, 11월 달에 75bp, 자이언트 스텝 4연속, 그리고 12월 달에 50bp. 이거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시장이 지금 80% 정도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11월 달에 75bp를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에는 80% 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려되는 거는 바로 뭐냐. 자, 오늘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자, CPI 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만약에 예상치보다 크게 제가 봤을 때 예상치 부합하거나 혹은 하회하더라도 시장의 반등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같은 시장이 왜 어렵냐. 계속 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면서 반발세야. 그다음에 낙폭 과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부합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의 반등은 크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자, 만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부합이 아니고 똑같이 상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약세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정 납니다. 자, 오늘 결정이 나서 이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마 예상치지만 20일 날에 이제 테슬라가 그리고 그 다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이 되면서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부합하거나 하회하고, 자, 그리고 이제 3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거 금방 회복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2200에서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2400까지도 충분히 재차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제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충분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월 20일 날 필라델피아 연중 경기 전망이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이런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말쯤에 이제 PC 물가지수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고 나서 자, 11월 달에 FOMC 회의 때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80%는 시장에 선방향되어 있다. 75bp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에 따라서 국내 시장 마찬가지로 커플링 보일 거고 내일 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았지만 갈 놈은 갔죠. 반가운 종목입니다. 바로 뭐다? 신라젠. 야, 이거 신라젠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죠? 자, 신라젠은 당연히 뭐 제약바이오, 코로나19 관련주죠. 코로나가 우리가 시작하기 이 스타트 지점에서 대장주급이었다. 뭐 당연히 아실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한 2년이 흘렀네요. 자, 2년 전에 이제 횡령을 하면서 경영진 쪽에 횡령을 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었죠. 거의 이제 코로나 팬데믹 대장주였기 때문에 거의 한 600% 이상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우리 신라젠 들고 계신 소액 주주 분들 신라젠 아직까지 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오늘은 상한가 당연히 갔죠. 자, 오늘 이제 상장 유지, 그러니까 어제자 기사가 나오면서 자, 오늘 상장을 하면서 유지가 된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거 코로나19 관련주 대장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재료가 소멸됐다. 기대감에 의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이제 이런 미래를 봤었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뭐 보더라도 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한번 터치를 하고 그리고 잠깐 뺐다가 재차 V자 반등하면서 자,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자, 이거 뭐 1분 봉인데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렸어요. 거의 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터치 그리고 1시간 정도 조정받다가 바로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죠.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은 다시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가 소멸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금양을 볼 건데 자, 자동차 섹터죠. 자,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반도체, 자동차 이런 섹터들이 좀 약세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 섹터들이 많이 안 좋고 주로 테마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2차 전지랑 수소 연료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은 뭐 때문에 갔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가 하나 터져줬는데 자, 콩고 마노노 광산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 광산 개발, 이 광산 안에 자, 뭐가 있냐? 바로 2차 전지의 이제 핵심이죠. 리튬.
이 리튬 강석이 4억 톤 정도 매장량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한번 더 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는 전기차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핵심인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뭐 소재, 이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금양 같은 경우 잠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파동 나온 이후에 잠시 조정받고 한 번 더 파동 나오고 한 번 눌렸었죠. 자, 눌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만일에 이게 섹터가 아닌 일반 뭐 테마로 분류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급등 이후에 자, 급락이 나오는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우상향을 아직도 그리고 있다.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 볼게요. 자, 이름에 들어서 당연히 아시겠죠. 알루미늄 관련주입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는 사실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면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굉장히 많이 아실 겁니다. 오늘도 또 터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테마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안 좋고,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제가 가지고 왔지만 상한가를 기록한 4종목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1,000억이 다 한대요. 막 3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거예요.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남산알루미늄 좀 얘기하면,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뭐 원자재로 인해서 뭐 다 올라갔었던 거고, 자, 오늘 좀 올라갔었던 건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러시아가 미사일 몇 개차는 한 50호인가 발사를 했었어요. 우크라이나 발사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들어갔죠.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이제 알루미늄을 제재를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굉장히 크게 부과를 할 거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산 알루미늄 쓰지 마. 너네 이거 쓸 거야? 그러면 세금 이만큼 부과할 거야.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관련주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한 28% 거의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한가 부근까지는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난선 알루미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기존 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어제 종가가 여기입니다. 1,600원이에요. 자, 그리고 금일 시가가 1,800원이에요. 이미 거의 갭으로 따지면 거의 한 7, 8% 이상 갭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갭 상승이라고 하면은 안 보이는 캔들이 여기 숨어 있다. 한마디로 이만큼의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2,194원까지 여기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다? 자, 바로 이 2,194원이 어디 자리냐라고 본다면, 자, 주봉상에 자, 20선입니다. 2,100원짜리가 20선이에요. 그래서 일봉으로만 딱 봤었을 때는 이거 더 올라갈 건데 못해도 한 120선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봉만 보는 게 아니고 주봉, 월봉 모든 걸 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귀찮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선 알루미늄 보면 마찬가지로 20선 터치하고 빠진 모습이다. 자, 이런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장 반등 시 이런 테마주보다는 섹터로 굉장히 크게 쏠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익절이 됐었을 때는 수익 먼저 챙기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은 뭐 당연히 아시죠? 뭐 철강, 리튬, 2차 전지 섹터 이 안에 포함된 리튬 관련준 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양극재 핵심. 결국엔 미래 먹거리의 2차 전지, 바로 리튬이죠. 양극재 핵심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갔냐? 그 전부터 이제 리튬에 대해서 이제 광산부터 해갖고 굉장히 이슈가 많았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오늘 갔었던 거는 한국 정부에서 리튬 비축량이 22.4%, 그러니까 55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포스코 엠텍 리튬 대장주죠. 여기서 부각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튬 수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 나왔어요.
갑자기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한가 터치는 안 해도 약 28%까지는 부근까지는 터치를 했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수급을 본다면 개인들만 연속 5거래인가 6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외인과 기관은 5거래일, 6거래일 또 계속 팔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은 이런 이슈 하나에 따라서 급등 나왔다가 급락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급등 한번 나온 이후에 자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우하방을 보고 있고 우하방 채널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장중에는 요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장중에는 지금 이 부분이 장중에는 돌파를 했지만 장 마감했을 때 결국에는 꼬리 달고 어디다 내려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뚫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강력한 지지가 되겠지만 오늘은 장중에만 뚫었다. 터치만 했다. 자, 그렇다면 터치를 계속하면서 뚫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부분은 터치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슈 안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바로 뭐다? 불차트였다. 그래서 불차트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IMBC입니다. 자, IMBC는 이제 뭐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냥 민영화. 자, IMBC는 그냥 민영화 언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자, 얼마 안 됐습니다. 그쵸? 이때부터 계속 민영화 언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꾸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고 하고 있는데 자, 불차트는 이 민영화 언급 나오기 이전부터 미리 매수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제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요 날 줬는데 자, 가장 높은 고점이 있었고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녹색선 우상방 그러면은 종가나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날보다 IMBC 상한가를 갔다. 아니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상한가 간 종목을 다음날 사라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불차트는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였다? 자, 요 날이었다. 그리고 나서 자, 제가 이거 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캔들이 이 불 안에 계속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트랩이다. 말 그대로 속임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 안에 들어가지 않고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오고 또 급등 나왔죠. 지금 이런 시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인 분들이 하기에는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MBC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자 보였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혹은 이런 분석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서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미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막 시작한 주린이 여러분들보다는 이미 종목을 여기저기 막 박앤세일하고 막 사놨을 거야. 그렇죠? 매수를 해놨을 것 같은데 굉장히 파란 분이 많을 거다. 자, 그럼 고민이 많을 겁니다. 손절을 해야 돼? 손절을 하기에는 너무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고 그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자, 이런 것도 제가 노란톡에서 친절하게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은 저희 MC 건님한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달의 증시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만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반등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처럼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밤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특징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올랐지만 내일도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빠지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질문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안에서는요, 전문가님의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들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방금 전에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됐던 IMBC 같은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종목들도 노란톡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안에서 받아볼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수익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에 사서 팔고 수익 실현한 당일 수익 종목부터 또 하루 만에 30% 가까이 수익을 내는 이길 수익 종목도 있고요. 또 지난 9월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는데도 현대차처럼 무거운 종목으로도 6%에 가까운 수익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노란톡 공략주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서만 받아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노란톡 공략주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시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해서 직접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정말 꼼꼼하게 선별을 해오신 불차트 강의, 그리고 매매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노란톡 안에는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얘기 들어볼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간단히 강의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익 났었던 CNC 인터내셔널 잠시 보시자면 지금 시장 불차트 매수 시그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이 원체 안 좋죠. 그래서 모든 거의 2,500개 종목 중에서 몇 종목 제외하고는 불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사면 된다, 안 된다? 저랑 함께 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CNC 인터내셔널 보시면 자, 기존에 있었던 고점이었는데 고점이 이제 변동이 됐죠. 변동이 되면서 고점 변동, 그리고 양봉, 그리고 녹색성 우상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에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시더라도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약 10% 이상의 최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런 시장이었고, 자, 그리고 나서 CNC 인터내셔널, 자, 보시면 이제 캔들이 점점 내려가지만 결국에는 캔들이 불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ND는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한번 왔었죠. 바로 불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캔들이 이렇게 불 밖으로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꼭대기점을 찾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는 양봉, 그리고 몸통, 그리고 녹색선은 최소한의 평지, 이렇게만 보더라도 다음날 시초가나 아니면 장중에도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ND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시간 조정 겪은 이후에, 자,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슈팅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만일에 캔들이 이 불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절을 잡아야겠죠. 손절 잡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던 건 뭐다? 캔들이 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동이 최소한의 한 번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는 종종 보실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스미디어 또 한 10% 정도 급등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스미디어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자꾸 뭐 5%, 10%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지금 종목인데, 자, 나스미디어도 한번 보시면 자, 요 부분을 주목하게 돼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고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 버리면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 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매수 시그널이 왔었지만 지금 시장이 원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 조정 이후에 슈팅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 안으로 캔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나스미디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불차트 설정 하나만으로도 아직까지는 더 들고 갈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파동이 한 번 더 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그냥 어렵다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히든 종목, 제가 필살기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불차트 혹은 펀더멘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그래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지금 안 잡힙니다. 왜 안 잡힐까요? 시장이 원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내일, 오늘이죠.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내일 시장은 큰 폭으로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차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종목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겠죠.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종목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 우상향 그리고 있다.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MC 영님께서 힌트를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힌트 한번 힌트를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MC 영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에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꼭 오르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남들은 다 몰라도 불차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렇게 기술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세장 속에서도 많지 않은, 그렇지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어디에서 노란톡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이 바로바로 공략주를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에서야말로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은 방송 중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시는 공략주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해주셨죠. 요즘처럼 좋지 않은 장에서도 상승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필살기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먼저 내용부터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지만 상승 추세,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반도체 섹터 지금 원자재 공급난 그리고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차 전지 섹터, 자동차 섹터는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섹터는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반도체 섹터냐? 자, 반도체 섹터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DDR5 그리고 소켓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가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쨌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테스트를 하는 것 중에서 이 소켓, 이 대장주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나게 공급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섹터는 약하지만 이 중에서 반도체가 나가기 이전에 테스트를 꼭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 소켓 그리고 이 테스트에 대해서 충분하게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DDR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4%예요. 왜?
아직 CPU가 안 나왔으니까 4%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장에 DDR4밖에 없기 때문에 4%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4%지만 앞으로 DDR5가 지금 다 출시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인텔 이쪽에서 CPU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DDR5는 완성이 됐지만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올해 원래는 상반기 때 출시가 되기로 했지만 하반기로 점점 밀렸지만 지금 현재 점유율은 4% 정도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바로 2025년도에는 점유율이 약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이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 기업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실적이 항상 뒷받침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마 올해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반도체 섹터지만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테스트하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았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갔었죠. 당연히 안 좋게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DB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따라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왜 우상향을 그리고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자면 저점이 이제 재작년 3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그리면서 높아지고 있죠. 채널 형태로 그리고 있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는 거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채널 매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지만 이렇게 잘 버틸 수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DDR5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아닌 실적이 뒷받침이 꾸준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이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기업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때 사는 게 좋을까요? 이때 사는 게 좋겠죠. 위에서보다는 이때. 왜? 항상 요 부분만 오면은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브리핑을 드릴 수가 있고, 자, 이 종목이 뭐야? 차트만 봐서 모르겠어. 종목이 너무 많은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MC 영님께서 힌트를 준비했을 거라 보고 있고, 자, 힌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선별을 해오신 방송 공략주 내용부터 만나봤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가의 흐름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요즘 시장의 분위기와는 정말 다르게 우상향 곡선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죠.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서 종목명에 대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드디어 이 시간이 왔습니다. 네. 혹시 전문가님은 사모님이랑 외식을 하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떤 메뉴 드시러 가시나요? 고기를 먹죠, 보통. 그렇죠. 뭐든 만만한 게 고기죠. 맞아요. 맛있고. 네. 그렇죠. 항상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맛있기도 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정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많잖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딱 떠오르는 건 고기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뭐 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오늘은 고기 먹고 내일은 회 먹고 하면 되죠. 이야, 매일매일 짬뽕도 먹고. 외식을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네, 모든 고기도 네. 있고 회도 있고. 저는 가끔씩 또 한식파여가지고 밥도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저도 한식 팝니다. 된장찌개도 이렇게 먹고 싶기도 하고. 고기를 먹으면 된장찌개 나오니까. 그렇죠. 일타이피 네.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선택장애인 친구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은 모르겠어. 너가 결정해줘.
이런 친구들 꼭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먹으러 갈래? 이러면 그거는 정말 그쵸. 한 대 쥐어박아주고 싶은 그쵸. 친구들인데요. 네. 저도 근데 그 쥐어 박혀야 하는 선택 장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요즘에 제 최애 메뉴는요. 회랑 밥이에요. 회덮밥 이런 건가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회는 그냥 회로 먹고 싶기도 하고 밥은 그냥 정말 한식처럼 찌개랑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럼 이제 친구들이 또 뭐라고 하죠. 하나만 골라라. 이렇게 제가 회랑 네. 밥을 놔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있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초밥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위너 전문가님께서는 아니, 승리의 이거 길로 시청자 여러분 인도를 다 아시지 해주십니다. 않을까요? 너무 쉬운 퀴즈였나요? 맞아요. 초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야 회랑 밥 중에 뭐 먹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야 아예 스시 먹어.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할 스시를 수 먹자. 있겠죠. 와, 힌트 대박. 자, 이렇게 또 순식간에 제 힌트는 항상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도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장애인 친구가 회 먹을까 밥 먹을까 고민을 할 때 옆에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말, 야, 아예 스시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목명에 대한 힌트였는데요. 너무 쉬워서 눈치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명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부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종목명을 알아서 나 혼자 들어간다고 하면요. 정확한 가격 전략 없이 들어갔을 때 혼자서 물려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차트 공략주, 오늘 노란톡 공략주에 대한 힌트 드렸습니다.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 안에 꼭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불차트 매매법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강의는 또 어떤 내용일지 전문가님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불차트 매매 강의를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차트 공략주 잠깐 좀 설명드리면 5% 10%가 아닌 ST큐브 같은 경우는 374면 거의 한 2달, 지금 10월달이니까 거의 한 3달 만에 매달 100%씩 상승했던 종목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불차트는 뭐다? 시장이 안 좋으면은 마찬가지로 매수신을 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매수신을 주고, 이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시장이 안 좋아요.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거의 없다. 그럼 이 말은 지금 뭐다? 지금 시장에서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불차트는 뭐다? 시장이 안 좋아도 시그널이 잡히면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HLB 제약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캔들이 불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종목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사고 싶더라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관심을 갖다가 나온 이 고점, 가장 높은 고점을 돌파하는 몸통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중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혹은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이 이렇게 우상방을 봐야지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녹색선이 이렇게 우하방 보고 있으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날 12% 종가 마감을 한 HLB 제약 같은 경우는 자, 어디였다? 이 부분이었다.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높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디였다? 거의 무릎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파동 나오고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바로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자, 슈팅 한번 한 파동 잡아먹고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긴 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왔을 때 충분하게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서 친절히 매도 시그널까지 같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T큐브는 제가 7월 달에 나와서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히든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ST큐브도 마찬가지로 캔들이
불 밖에 있다가 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됐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 여기가 지금 저점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안 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불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주목을 하다가 자,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고점이 형성되면서 마찬가지로 양봉이 나왔고 몸통 돌파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녹색선이 그리고 이렇게 우하방을 보고 있다가 여기서 살짝 꼬리를 들으면서 우상방까지 그려주는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날 거의 한 17% 정도 급등했었던 종목이에요. 종가 마감했었죠. 자, 17% 나왔던 종목을 다음날 시초가에 살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실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차트는 뭐다? 일단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 급등을 했지만 어디였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굉장히 무릎도 아니야. 거의 발바닥급이었습니다. 발바닥 부분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신호를 줬었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이 왔었지만 이 조정폭에서 사실은 우리가 매도를 하고 먼저 챙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불 밖으로 나왔을 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불차트 매매 기법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실적주죠, 실적. 실적이 항상 뒷받침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죠. 자, 코스모 신소재 마찬가지로 계속 캔들이 불 안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약세라고 보시면 돼요, 약세. 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 지금 바닥 같은데 매수해볼까?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코스모 신소재 또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매수하셔야 되냐? 지금 불 밖으로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제 슬슬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목을 하고 나서 고점이 형성되는 이 부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녹색선 계속 우하방 보고 있다가 우리 매수 시그널 나올 때는 어때요? 이렇게 살짝 꼬리 들었죠? 우상만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부합이 되면서 언제 매수해? 다음날 시초가 혹은 금일 종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디였다? 이 부분이었다. 그러면서 56% 급등이 이렇게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불차트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익이 났지만 오늘은 불차트 이런 것보다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필살기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 번 더 다시 브리핑을 드리자면 지금 반도체 섹터지만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메모리,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이 테스트 이 공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DDR4가 처음에 출시됐었을 때 최소한의 300%, 400% 이상 급등했었고 그러나 다시 시간적으로 겪은 이후에 그런 이제 DDR5에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으면서 DDR5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점유율 4%지만 2022년도 5년도까지는 거의 2년 반 동안은 약 40%.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을 약 4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1분기 때부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다.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우상향.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트도 우리가 한번 보자고 한다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일봉상의 지금 추세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시장은 폭락하지만 잘 버텨주고 있다. 버티는 게 아니죠. 우상향하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면 어땠을까요? 이거 뚫었겠죠? 그쵸? 뚫었겠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채널 하단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고 고점도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요. 지금 하단입니다. 채널 하단이고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까지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식 오락관 오늘 2부는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굳건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방송 공략주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오늘 준비해왔던 힌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랑 밥 중에 외식 메뉴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말이죠. 야, 아예 스시 먹어.
라고 힌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힌트로 종목명에 대한 힌트 알아채셨다면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밤이 모두가 기다리는 CPI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시장의 분위기야말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전문가님은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9시 5분부터는 노란톡 안에서 미디어 강의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미디어 강의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오락관은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